불법 건축물에 들어선 목공소 때문에 시끄러워 살 수 없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 25에서 알아봤습니다. 전문 투자 상담가를 사칭해 1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었습니다. 22일 0시를 기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경호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경호와 경비 차원의 안전활동도 강화됐습니다. 경남에서 즐길 수 있는 가까운 계곡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가야산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계곡과 5,000평 반석의 쉼을 선사하는 쇠정골 계곡 5,000평 반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김해현 마을에 목공소가 들어서면서 목공소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공소는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김해시는 불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선 지 1년이 넘도록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25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막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목공 작업 소리는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컨테이너 뒤편에는 무언가를 태우는 듯 뿌연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지난해부터 김해의 한 마을에서 운영을 시작한 목공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목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 내내 오전부터 저녁까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1년 동안이었어요. 주민들의 불평과 피해가 계속돼 왔지만 목공소 관계자는 오히려 자신들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쓰레기는 사람들 다 여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이런 단지들 썩은 거 있잖아. 다 갖다 놔는데 온 동네에 파리, 모기, 바퀴벌레, 쥐 이런 거 막 다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오니까 막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특히 목공소 건물은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건물 자체도 불법 건축물인 만큼 강제 철거 등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면서도 민원인의 철거 요청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고 비행강제금 도과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뭐 필요하면은 어떤 뭐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투여하겠습니다. 목공소 측은 형편상 갈 곳이 없고 토지 소유자도 불분명해 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 소유자를 찾아 최대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소음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주민과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8월) 한 달간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시원한 계곡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계곡으로 떠나보겠습니다. 8월 대미를 장식할 계곡은 바로 밀양 쇠점골 계곡 5,000평 반석입니다. 깊은 계곡물이 만든 천연 풀장과 5,000평의 드넓은 바위가 맞아주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신나게 뛰어들고 무더위 보란 듯 수영을 즐깁니다. 성인도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수량에 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물. 그저 발만 담가도 계곡 피서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곳이 바로 밀양 쇠점골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그런 고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이 여름을 이겨내고자 왔습니다. 막상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사진도 찍고 시원한 물도 맞고 너무 행복합니다.
1240m 가시산 깊은 계곡에서 사시사철 물이 흘러 시원하다 못해 시리다는 이곳에선 멋진 자연은 덤입니다. 물놀이를 멈추고 잠시 청량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5,000평 반석. 계곡 전체를 덮은 무려 5,000평에 달하는 드넓고 평평한 하나의 너럭바위는 세종골의 또 다른 피서를 선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더 놀기 좋고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방학이 끝인데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힐링하고 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연이 만든 천연 풀장이 있고 조선시대 밀양과 언양을 잇는 옛길과 말 편자를 가하던 대장간 이야기를 품은 세정골. 이곳은 어느덧 끝자락을 보이는 여름의 아쉬움을 시원함으로 달래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달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신호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경찰은 지난달부터 한 달간 정했던 계도 기간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 이일상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이일상 경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기존에는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의사가 있을 때 표시를 하면은 정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강화가 됐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에서도 반드시 일시 정지를 했다가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에서 2달 더 계도 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에 그 7월 12일 날 시행이 되고 애초에는 그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했는데 시민들도 지금 잘 지키고 있고 더 홍보를 활발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 후에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10월 11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 한 해 평균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4명 중 1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지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 실제 사고도 줄어들었나요? 예, 그 7월 12일 날 개정돼서 시행돼서 기간이 좀 짧습니다. 짧아서 저희들이 분석은 안 했지만 서울 쪽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해서 사고 나는 게 좀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활 현장에서도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우회전 할 때라든지 도로에 운행하시다가 보행자가 보이면 또 서행을 한다든지 일시 정지를 하는 그런 운전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운전자도 차를 떠나면 보행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니건 사람이 보이면 운전자는 일단 멈췄다 가는 문화가 정착이 돼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그런 건전한 방향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일상 계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이제 가을 노래를 불러도 되는 걸까요? 23일은 모기의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을은 멀게만 느껴지죠. 기후학적으로 가을의 시작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인 날이 9일 이상 지속되는 첫날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지난 열흘간 평균 기온은 30도가 넘었고요. 처서인 23일 이후에도 30도에 가까운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서 최근 30년간 24절기별 평균 기온 변화를 분석했는데 처서의 평균 기온은 과거 30년 대비 1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재앙, 바로 지구 온난화 또 기후 변화의 영향이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26개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했습니다. 올해 51일 기간 동안 경남의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총 71만 1천여 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도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는 안전관리 체계와 점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가 강화됐습니다. 지난 21일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구역을 울타리부터 300m까지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시위 과정에서 커터칼과 같이 전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나오면서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검문 검색과 출입 통제, 교통 통제 등이 지금보다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공무원 수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공무원 수는 7,125명으로 감염병 예방과 재난관리 등의 신규 인력을 제외하고는 도의 현안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증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기구와 인력의 비효율성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직을 통폐합합니다. 매년 재배치 목표치는 정원의 1%인 72명으로 4년간 총 285명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선 지난 21일 하루 3,78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25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내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9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811명, 진주 386명 순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명으로 현재 9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1회 기술 창업 포럼이 22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은 창업자와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의 기술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창원의 창업 지원 정책은 다양하나 창업을 주저하는 예비 창업자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동부가 중심의 기술 창업 특화 도시를 위해 스타트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2일 오전 9시 39분쯤 창원 대선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4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작기계와 공구류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작기계 설치 중 스파크가 튀어 바닥에 톱밥에 옮겨부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하고 가짜 사이트와 조작된 투자 수익 사례를 보여주며 사기 행각을 벌여 27명으로부터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대포 통장과 휴대전화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대출해주겠다고 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모집했습니다. 경찰은 총책인 조폭 A씨를 비롯해 7명을 구속하고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형태의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